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센트리얼 치과병원 병원장 백인규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오늘 시청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리게 되셨는데요.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센트리얼 치과병원 수소원장 한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치아 모철이나 임플란트 등 다양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짜잔! 저희가 11주년 기념이군요. 네, 맞아요. 서울 센트리얼 치과병원이 올해로 개원 11주년을 맞이했어요. 지금까지 저희를 믿고 찾아주신 환자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치과 수면 치료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수면 치료란 무엇인지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오늘은 실제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환자분들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수면 진료 Q&A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질문입니다.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 어떻게 다른가요? 많이들 헷갈리시죠? 수면 마취, 정확히는 수면 진정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진정 상태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전신 마취는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호흡, 혈압 같은 생명 유지 기능도 기계가 보조해야 해요. 그래서 보통은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입원 수술에 쓰입니다. 수면 진정 요법은 약물로 긴장만 살짝 풀고 의식을 흐리게 만들어요. 스스로 호흡도 가능하고요. 입 벌려주세요 라는 지시에 반응도 하시죠, 환자분들이. 그래서 외래 진료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 차이점 이제 이해되시죠? 다음 두 번째, 역시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시술 중에 혹시 깨어나면 어쩌죠? 가능성은 있어요. 체질이나 불안 수준에 따라 개인차가 좀 있고 시술 시간이 길어지면 의식이 살짝 돌아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깨어나는 건 아니고 가벼운 반응을 좀 할 수 있는 정도라서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정시키거나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시간 모니터링이 중요해요. 수면 깊이를 계속 확인하고 필요하면 바로 조절할 수 있어서 안전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면 중에 아무 말이나 해버리면 어떡하죠? 이거 은근 좀 불안하죠.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내시경을 할 때, 수면 내시경을 할 때, 내가 또 말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하고 좀 불안할 때가 있는데, 환자분들도 치과에서 수면 진정 마취를 하고 나면요. 혹시 제가 뭐 욕을 하거나 민망한 얘기를 하면 뭐 어떡하죠 하고 웃으면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수면 치료 중에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좀 가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단어이거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정도예요. 그리고 그걸 또렷하게 듣고 기억하는 의료진은 사실 거의 없긴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의료진은 치료에만 집중하고 대개는 또 환자분 입안 상태를 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을 다 듣고 해석하거나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끔 좀 기억에 남는 경우들이 좀 있지 않나요? 그쵸, 있죠.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좀 있었나요, 원장님?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치료를 하는데 병원장님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 병원장님 붙잡고 이렇게 막 너무 잘생기셨다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분이 여성이 아니셨고 게다가 중년의 남성분이셨는데 막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진심을 말하시는 건가 이게 약간 몽롱해지셔가지고 오히려 좀 반대되는 말을 하시는 건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치료가 끝나고 나면 환자분은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치료 과정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던데 이거 그러면 수면 진료 자주 하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치료 후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하고 놀라시는데요. 이건 약물의 작용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다졸람 같은 약물은 전진성 기억 상실을 유도해서 치료 중 일어난 일들을 뇌에 저장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걸 위험하다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환자분의 공포와 긴장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줘서 다음 진료에 대한 거부감도 훨씬 줄어들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모든 약물은 용량과 사용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서울 센트리얼 치과병원처럼 정확한 사용 경험과 프로토콜이 있는 병원에서 진행해야 안전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깨알 우리 병원을 또 한번 홍보를 했고요.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비용이 꽤 든다던데 굳이 수면 진료까지 해야 하나요? 물론 치료비 외에 수면 비용이 좀 추가되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땐 먼저 치료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셔야 해요. 입을 오래 못 벌리시는 분들, 통증이 아주 예민한 분, 또 오래 누워있는 것 자체가 힘든 분들한테는 수면 치료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치료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치료 중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반응이 생기면 오히려 시술이 길어지고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의료진과 상담해서 수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판단받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수면 진료와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들 중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5가지 질문을 다뤄봤습니다. 2부에서는 내성, 부작용, 어린이 수면 치료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과 실제 환자 후기, 에피소드도 함께 나눠볼게요. 수면 진료 Q&A 2부도 꼭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도 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약물에 내성이 생긴다던데 중독되면 어떡하죠? 수면 내시경 2번 했더니 그 약이 안 듣더라. 한 번 수면 치료를 하면 다음에도 계속 수면 치료를 해야 되나요? 수면 치료 중 사고 날 위험은 없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어린이도 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